안녕하세요. 저는 노박 북클렛의 노박입니다. 이번 추천 도서 비교 서평은 나도 게으르고 싶다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강렬하게 했던 것이 한 3년, 4년 정도 전이에요. 그 당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사이버대학에서 문해창작 수업을 듣고 주말에 일본어 스터디 수업을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그 와중에 부전공으로 듣던 한국어 교환 실습 준비를 하고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젊다고 맹신하고 막 사용했던 제 몸이 한계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스터디도 그만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조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회사 생활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안 좋아진 건강은 쉬어도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회사 생활까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게으름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게으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첫 계기였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 게으를 권리, 매혹의 소파, 게으름의 즐거움입니다. 이 책들을 다시 찾게 된 이유는요. 참,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건강이 안 좋아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여러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재작년에는 회사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건강이 안 좋아서 작년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건강검진도 받았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 운동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그냥 쉬었어요. 물론 회사 스트레스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전 생계 문제가 극에 달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내 인생에 회사는 없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라 제가 일복은 많은데 회사복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올해 3월쯤 되니까 건강이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하루에 6시간, 8시간 정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엔 그게 안 됐었거든요. 문제는 건강이 괜찮아지고 나니까 또 이런저런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래도 학습 효과가 생겨서 스스로 좀 자제를 시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운동을 포기하고 자꾸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또 거부감이 들잖아요. 저도 게으름을 피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번 주까지 이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하며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이번에는 제대로 설득을 하고 싶어졌어요. 게으르고 싶지만 게으르다는 것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어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게을러도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게으르면 되지 책은 왜 읽고 이건 왜 또 하냐고요? 네, 그게 되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가 봐요. 책을 고른 기준은 1. 보유하고 있거나 읽은 적이 있는 서적 2. 목적에 맞을 것 3. 절판되어서 구입할 수 없더라도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다고 하시면 알려주세요. 서평을 하는데 사용한 정보입니다. 저는 이미 공개된 정보, 누구나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정보,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 같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미리 허락을 받아놓은 책은 책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코 저작권의 침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고른 책들이 다 외국 저자의 책을 번역한 책들이라서 책을 소개하기 전에 게으르다,
게으름의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봤어요. 한국어의 게으르다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영어 단어의 정의를 보면 좀 달라요. lazy, 게으른, 느긋한 여유로운, 성의가 부족해 보이는, 태만함, 느릿느릿 움직이는. idle, 게으른, 나태한, 가동되지 않는, 놀고 있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내다, 빈둥거리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느긋함, 여유로운, 가동되지 않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내다 같이 부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 중에 특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내다 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매혹의 소파입니다. 도서관에서 소파의 세계라는 책과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같아서 뭐지? 싶었는데 소파의 세계에서 매혹의 소파로 책 제목을 바꾸고 재출간을 했나봐요. 지식의 숲 K 시리즈. 저자는 휴식과 게으름의 상징인 소파라는 코드를 통해 무겁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산업사회에서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바쁜 현대인에게 게으름을 권하고 찬양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우리는 항상 바빠야 하고 매일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부산을 떨며 해야만 하고 적어도 바쁜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까지 한다. 저자는 우리가 왜 게을러도 되는지에 대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에서부터 사상가, 성경, 여러 고전과 영화까지 근거로 들어가며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자는 제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며 인간의 특권인 게으름을 당당하게 향유하라고 외친다. 바쁜 현대인에게 게으름을 권하고 찬양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아시나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등장한 라이프 스타일 개념. 소파에서 포테이토 칩스를 먹으며 뒹굴거린다는 뜻으로, 즉 밖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안에 틀어박혀 TV나 영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생활 습관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어라, 소파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인식을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기록, 상황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노동과 노동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건 사교성이 부족하다, 협동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제가 사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했고 그 노력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즐기지 않으면, 아니 즐기는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소파로 가야 하는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어요. 어서 소파로 가! 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그래서 게임을 찾는다. 게임 프로그램을 깐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컴퓨터를 재부팅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다시 설치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게임 블로그와 정보를 보고,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을 몇 달 한 사람 같은 정보를 얻는,
네, 그냥 그러지 말고 소파로 가서 쉬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거든요. 게으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한 부분도 있어요. 게으름은 활동성의 반대이다. 제가 앞에서 정의를 소개한 것 중에 idle, 가동되지 않은 이라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뉘앙스죠. 이 책은 육체적 게으름은 옹호하지만 정신적 게으름은 비판하고 있어요. 즉,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카우치 포테이토 지수를 알아보는 테스트나 나는 어떤 유형의 카우치 포테이토인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매혹의 소파 이 책은 제가 인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카우치 포테이토 지수는 같이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CP 카우치 포테이토 지수는 유명한 게으름뱅이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것으로 소파에 대한 사랑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빈둥거림과 그렇지 않은 의심스러운 빈둥거림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CP 지수는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간단한 공식에 따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네, 보이시죠? 소파의 수를 정할 때 소파나 소파 비슷한 가구 수로 하라고 해요. 이제 한국은 침대나 이부자리가 소파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죠. 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는 35살, 그리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침대에서 뒹굴거려요. 그러니 3시간으로 하고 21시간 정도겠죠? 그런데 하루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 35시간 정도? 35시간 정도를 소파에서 보낸다고 할게요.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 수의 소파 및 침대 수를 합한 수를 나누고 요즘은 거의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네, 하루에 2시간이 아니야. 일주일에 2시간. 그리고 계산해서 반올림을 하니 6.75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결과를 보면 저는 CP 지수 6에서 15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이 소파로 돌아가 계속 뭉개도 좋다. 네, 전 더 쉬워도 된대요. 더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게으를 권리입니다. 앞에 소개한 매혹의 소파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폴 라파르그의 대표적인 글 7편을 묶었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로의 세기 전환기에 유럽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시대 정신적 풍경의 한 단면과 같다. 표제작인 게으를 권리는 일할 권리를 앞세우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풍자적인 형식으로 노동자의 삶을 억압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글이다. 3, 4년 전에 구입했던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읽을 시간이 없어서 사서 보관만 하다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읽었는데 이 책은 게으름을 한 사람의 성향적인 특성으로 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에도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표제작 게으를 권리 외에 추상적 개념의 기원, 마르크스에 대한 회상, 아테나 신화, 말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회주의와 지식인, 여성 문제 이렇게 6편을 포함한 폴 라파르그의 글 7편을 담고 있어요. 게으를 권리를
노동 문제와 연관지어서 쓴 글이고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지만 저는 이 글을 21세기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1880년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네, 한국만 두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의 서양 사회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말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에도 이제 그렇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라고 저작권이 만료된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배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책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영문을 보기는 봤는데 보기는 보다가 그냥 한글로 읽기로 했죠.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게으를 권리.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들은 기묘한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불쌍한 인류를 괴롭혀온 개인적, 사회적 재앙을 줄줄이 몰고 다니는 환각이다. 그것은 일에 대한 애착 또는 노동에 대한 처절한 열정인데 각 개인과 그 후손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직자와 경제학자와 도덕가들은 이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반대하기는커녕 노동의 거룩한 후광을 씌웠다. 어리석고 눈먼 인류는 신보다 더 현명해지고자 했다. 나약하고 하찮은 인류가 신이 저주한 것을 자기들이 다시 살려냈다고 감히 생각했다. 나는 기독교인도 경제학자도 도덕가도 아니지만 자본가들의 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의 심판에 호소하려고 한다. 아울러 종교와 경제와 자유사상에 대해 자본가들이 늘어놓는 윤리에 주목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말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자본주의 문명은 임금 노동자에게 인권이라는 형이사학적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는 오로지 노동자를 경제적인 의무에 더욱 단단하게 구속하기 위해서였다. 인권은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주노라. 비참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받고 일을 해서 그대의 고용주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자유. 그리고 빵 한 조각에 그대의 자유를 고용주에게 팔 자유를 주노라. 고용주는 그대를 10시간이나 12시간 동안 작업장에 가두리라. 그러고는 그대가 기진맥진에 쓰러질 지경이 돼야 그대를 풀어주리라. 멀건 죽을 급하게 삼키고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힘만 남을 때까지 그대는 작업장에서 일해야 하리라. 그대에게는 결코 팔 수 없는 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낼 권리다. 다음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산업사회가 낳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러셀의 에세이. 1999년 출간되었던 책의 개정판이다. 러셀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러셀은 흔히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는 처방을 내리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를 올가맨 수많은 회의와 편견들에 저항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늘 일상에 쫓겨 살면서도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은 버트런트 러셀의 글 15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 표제작이고요. 그래서 버트런트 러셀의 사유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자본, 사회현상 같은 여러 글이 있어요.
이분의 저작물도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상황이라 영문판은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찾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그곳에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이디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영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번역까지 어떤 시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예시로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서두일 뿐이다. 나는 진심으로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해악은 일의 도덕성을 믿고 있는 것이며 행복과 번영은 조직적인 일에 감소해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네. 아주 간략한 문장인데 버트런트 러셀의 사상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게으를 권리나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는 아마 할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로 이 책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만 저는 이 책도 그렇고 앞에 게으를 권리도 그렇고 그 책들을 읽고 노동에 대해서, 노동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게으름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상황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게으름의 즐거움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에요. 게으름의 즐거움에 대한 예찬, 게으름, 느림, 멈춤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풀어헤쳐 보인다. 작가, 철학자, 정원 설계사, 물리학자, 기자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게으름 예찬론자 12명의 글이 실려 있다.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쉬어갈 수 있게 돕는다. 책 소개에도 나온 것처럼 12분의 글이 실려 있어요. 직업이 다양한 만큼 게으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어요.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리고 언어학자인 분은 게으르다는 단어의 어원이나 어휘에 대한 분석을 실으셨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어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외에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글이 피에르 쌍소의 천천히 느리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연결되는 작가의 생각이 좋았어요. 그리고 괴짜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불쑥 닥친 어떤 상황에서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상황에 휩쓸리는 모습에 집중해서 읽었어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류의 소설은 미리 말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읽으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스스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그 등대에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날,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직장인 분이시라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피에르 쌍소의 다른 책들을 알아봤는데 느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 다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차후에 좀 더 게으름이나 느림이나 휴식이나 그런 류의 책을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게을러도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으름을 피워야겠죠? 게으름을 피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의 게으름을 피울까 고민하다가 원래 하던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게을러지기로 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책을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읽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 내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이랑 좀 덜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약속이나 목적도 없이 산책도 하고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제가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식탐이 더 늘었어요. 특히 책상 앞에 앉기 전에 우선 먹어서 힘을 충전하자라는 생각이 심해졌어요. 별로 배도 안 고픈데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선은 책상에 앉고 그리고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조금씩 제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추천 도서 비교 서평이 끝났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재밌는 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